돌고 돌아 찾아온 4차전. 서로를 한 번씩 상대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갔다. 1차전에서 펠레의 멀티득점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던 브라질은 이번에는 호나우두의 결승골로 탄자니아에게 2경기 완승을 가져갔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후 곧바로 역습을 가져간 브라질. 탄자니아만 보면 저승사자로 돌변해버리는 펠레가 호나우두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한 개 더 추가하게 되었다. 다시 맞붙게 된 다윗과 골리앗. 1차전에서 다윗을 얕보던 골리앗이 이번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온 듯 보였다. 코소보는 초반부터 베트남에게 몸싸움을 걸며 신장으로 상대를 압박하였다. 전반 2분 만에 터진 라시차의 득점. 무리키의 피지컬을 막을 수 없던 베트남 수비진들은 실점한 지 7분 만에 또다시 무리키를 당해내지 못하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방갈렌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던지기 미스로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실수를 범해버리고 만 것이다. 무리키의 도움에 이은 라시차의 득점. 1차전에서의 숙제를 제대로 풀어온 코소보는 베트남의 빠른 스피드를 사전에 막아내며 자신들의 승기를 잡아갔다. 베트남의 두 줄 수비는 코소보의 당찬 공격에 크게 흔들렸고 제그로바의 크로스에 이은 무리키의 헤더 득점에 폭삭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골리앗의 높이를 당해낼 수 없던 베트남 선수들은 1차전에서 다윗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자신들만의 축구를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었다. 전반 30분경 또다시 제그로바는 상대의 왼쪽 사이드로 파고들었고 제그로바의 크로스를 무리키가 엄청난 바이시클 킥으로 마무리하며 베트남의 진영을 완벽하게 폭격시켰다. 후반 막바지 베트남의 꽝아이가 한 골을 만회하며 0패는 면하게 되었지만 결국 코소보가 베트남에게 복수를 성공했다. 꽝아이의 슬라이딩 슈팅을 끝으로 경기가 끝나버린 것이다. 무리키는 2개의 득점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의 히어로가 되었다. 4연승이라는 쾌소 결차를 타고 4연승을 향해 달려가는 스코틀랜드. 다이나믹 듀오의 심지는 오늘도 상대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전반전 이슬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중원의 사령관 맥토미니의 전진 패스를 받은 케니 달글리시가 상대의 골망을 흔들면서 스코틀랜드의 기분 좋은 리드가 시작되었다. 물론 1차전에서 이미 스코틀랜드와 맞대결을 벌인 바 있는 우간다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만은 않았다. 패트릭 버너의 오버래핑에 의한 크로스, 그리고 그 크로스를 몸을 날리며 받아낸 에드워드 기자의 슈팅. 드디어 스코틀랜드에게 한 방 먹여주는 치킨런 우간다였다. 우간다가 가져온 복수의 칼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키자의 스루 패스를 받아낸 알란 오클로가 데이비드 마셜 골키퍼를 속여내며 역전골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스카치 전사들의 강력한 자신감은 불안감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맥토미니의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어낸 스코틀랜드. 4연승이라는 목표 지점을 목전 앞에서 멈출 수 없던 스코틀랜드 선수들은 계속해서 우간다의 수비라인을 공략하려 했지만 로우와 달글리시의 다이너마이트는 더 이상 화끈하게 폭발하지 않았다. 아워마빌의 대활약으로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던 사커루의 호주. 반면 3골 차의 스코어를 1골 차까지 따라잡은 기억이 있는 브루나이. 1차전에서 펠레 스코어의 화끈한 골잔치를 보여줬던 양팀은 오늘도 왠지 화끈한 골 퍼레이드가 나올 것 같은 경기 양상을 보여줬다. 전반 5분 만에 팀 케이힐의 득점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상이었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루키로 곽광받던 아워마빌은 브루나이의 사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괴롭혀주면서 마침내 자신의 득점까지 창조해냈다. 자리를 잡고 있던 케이힐에게 컷백을 연결해줄 수도 있었지만 사커루의 신예인 마빌은 욕심꾸러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브루나이는 1차전에서의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전을 다행히도 2골 차의 스코어로 마무리 지었고 이를 따라가본 경험이 있던 브루나이는 코너킥 상황에서 기적적인 만회 득점을 터뜨렸다. 2대0과 2대1의 스코어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 기세가 한껏 오른 브루나이를 막아내기 위해 호주가 선택한 최고의 방어법은 바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마빌의 슈팅 이후 소유권이 애매해져 버린 볼에 대해 마크 비두카가 캥거루처럼 달려들어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도 브루나이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브루나이는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이라도 더 추격하기 위해 골키퍼인 라밀리까지 박스 안쪽으로 위치시켰고 골키퍼의 중거리 슈팅이라는 기이한 골 장면을 창조해냈다. 양팀은 또다시 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관중들에게 명경기를 선사해 주었다. 부룬디에게 첫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어주었던 스페인. 좀 더 실력적으로 성장한 부룬디는 스페인을 상대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의 예상대로 바닷물이 흐르는 것처럼 완벽한 유기체로서의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무적함대. 다비드 비아의 침투를 바라본 라울의 로빙 패스가 정확히 전달되면서 부룬디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스페인에게 당했던 패배감의 굴욕은 어느새 부룬디에게 성장통이 되어 스페인의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칼날로 성장하였다. 은달 시미에의 패스를 받아낸 베라이노의 찬스. 푸요를 제쳐내며 득점까지 성공한 베라이노의 부르짖음이 관중석까지 닿았다. 물론 그의 하울링은 무적함대의 항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이번에도 다비드 비아는 상대의 옵사이드 트랙을 무너뜨리며 뒷공간으로 침투하였고 디스테파노의 득점을 완성시키며 부룬디에게 다시 한번 패배감을 맛보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양팀이 얻은 승점이라곤 1차전에서 서로에게 2골씩을 퍼부으면서 얻어낸 무승부의 1점. 4차전에서 다시 맞붙은 양팀에게는 무조건 한쪽의 승리가 있어야 순위 싸움에 들 수 있는 상황. 피지컬적으로는 우위를 점했던 파나마가 상대의 골킥을 끊어냈고 탈취한 공을 바르세나스가 달려들어가던 코르도바에게 스루 패스로 연결해 주었다. 코르도바는 소에우이 비살과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파나마에게 아주 귀중하고 값진 승점 3점을 안겨줄 결승골을 성사시켰다. 게르트 밀러라는 갈색 폭격기를 최전방의 선전물로 내세우며 연일 승전보를 울리던 독일의 전차군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마리아노 디아즈에게 오늘의 승부를 걸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보답을 해주는 디아즈의 득점. 완전히 열려버린 독일의 수비라인은 노이어 골키퍼에게는 조금은 미안할 만한 오픈 찬스를 열어주었고 노이어의 전진에도 디아즈는 침착하게 득점으로 마무리지었다. 상대에게 요격을 당해버린 독일 선수들은 도미니카의 수비라인이 살짝 비대칭인 점을 파악하고 빈틈으로 들어가는 마테우스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었다. 마테우스는 골라인 끝까지 드리블로 달려가다가 클로제에게 넘겨주었고 무득점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클로제가 드디어 마수거리 득점을 올렸다. 그렇게 양팀의 공방전은 후반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와중 오른쪽에서 수비수에게 압박받던 피터 곤잘레스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마리아노 디아즈에게 패스를 찔러주었고 디아즈는 엄청난 정확도로 노이어라는 최강의 방패를 또다시 뚫어냈다. 이대로 위기 속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수만은 없었던 독일. 클로제가 포스트 플레이로 공을 지켜가며 루메니게에게 공을 전달해 주었고 침착하고 정확했던 루메니게의 슈팅을 통해서 전차군단은 지뢰밭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독일이 간신히 도미니카에게 승점을 내주지 않은 결과는 케냐와 에콰도르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특히 에콰도르에게는 오늘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 도미니카와의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행운이었다. 3차전까지 잠잠했던 필리페 카이세도의 득점 본능이 에콰도르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져나오면서 전반 10분 만에 케냐에게 실점을 안겨주었다. 에콰도르는 이 한 골을 잘 지켜내며 도미니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월드컵 개막 후 가장 이변의 결과로 불리는 포르투갈과 헝가리의 1차전. 헝가리에게 호되게 당한 포르투갈은 오늘만을 위해 와신상담의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준비했다. 막상 경기의 뚜껑을 열어보니 1차전 헝가리의 승리가 그저 이변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양팀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했다. 피구의 크로스에 의한 호날두의 헤더 득점. 호날두의 부활 소식은 포르투갈에겐 매우 기쁜 소식이었다. 포르투갈은 헝가리 선수들을 상대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꾸준히 압박을 걸었고 이는 수비수의 공격 가담까지 이어졌다.
주앙 칸셀루는 공격수 못지않은 엄청난 중거리포를 터뜨리며 아름다운 득점에 노미네이트될 정도의 멋진 득점을 성공시켰다. 포르투갈의 복수는 매우 잔혹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웠다. 장대비가 내리는 양팀 간의 경기에서 루이스 피구가 블라치 골키퍼는 막을 수 없는 코스로 슈팅을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이변은 그저 이변일 뿐이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헝가리와 포르투갈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아 헤매는 하이티와 스리랑카. 혹시라도 오늘의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게 된다면 양팀에게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상황. 하이티보다 승점이 낮은 스리랑카가 오히려 하이티 골문에 공을 밀어넣으면서 승리에 대한 기회를 눈앞에 갖다 두었다. 카빈두이샨이 키세 퍼디난드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슈팅 코스를 가져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하이티는 어쩔 수 없이 무게중심을 공격적으로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즈의 슈팅이 수비블락에 막혔지만 이미 몸을 날려버린 스리랑카의 시판 골키퍼. 비어있는 골문에 벤지 미첼이 공을 밀어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라이베리아가 승점 7점을 가져가면서 카타르와 룩셈부르크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상황.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따와야만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카타르였지만 오스트리아는 아주 냉혹하게 카타르의 희망을 짓밟았다. 자비처의 코너킥을 드라고비치가 높이 뛰며 머리에 맞췄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골키퍼를 맞고 나온 세컨볼을 힌테르거에게 빼앗긴 카타르 선수들의 낯빛엔 희망의 황금색이 아닌 절망의 검은색만이 가득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토너먼트를 위한 역전의 발판조차 밟을 수 없던 룩셈부르크. 그나마 룩셈부르크는 카타르와는 다르게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사이드백인 노랑얀스가 가운데에서 몸을 비벼주던 다네 시나니에게 정확한 패스를 배달해 주었고, 시나니는 룩셈부르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대로 경기 종료만을 바라며 수비에 집중하던 룩셈부르크 선수들. 하지만 그들의 바램은 득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감으로 변모하였다. 마르틴스의 파울로 라이베리아에게 프리킥 찬스를 내줘버린 상황. 라이베리아의 프레지던트 조지 웨아가 엄청난 허벅지 파워로 모리스 골키퍼가 버티는 골대 안으로 슈팅을 때렸다. 비록 승점 1점을 얻어낸 룩셈부르크였지만 남은 두 경기에서 기적을 바라야만 토너먼트 근처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모로코의 전술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파악을 다 완료하였을까? 경기력 저조라는 위기사항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버뮤다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친 모로코. 지에시의 날카로운 돌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안전하게 탈출하며 엔네시리에게 컷백을 전달해 주었다. 3차전에서의 첫 득점을 시작으로 자신감에 불이 붙은 엔네시리. 엔네시리의 득점으로 모로코의 붉은 빛은 밝게 빛이 나기 시작하였다. 버뮤다의 왼쪽 사이드 공간을 스킬이 좋은 하킴 지에시와 하키미가 계속해서 두들기며 파고 들어갔고, 이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제대로 유효하였다. 하키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 끝에 샤마기 득점에 성공시킨 것이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더 이상 모로코의 공격진들을 가두지 못하며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수비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엔네시리를 비롯한 모로코 선수들은 버뮤다라는 자양강장제를 맘껏 섭취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득점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보충하였다. 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일까?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로코에게 무승부를 거둔 요르단을 만나게 된 그리스. 조별리그의 상반기를 흉작으로 마무리했던 그리스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술적인 쇄신을 가져갔다. 그리스의 사마라스가 그 쇄신의 선봉장으로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사마라스의 칼춤이 한껏 흥이 오르자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미트로글로우마저 흥을 내기 시작하였다. 치미카스의 패스가 사마라스를 포함한 어떠한 선수들의 터치도 없이 흘러갔고, 가만히 있던 미트로글로우는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떡을 맛있게 먹은 것이다. 행운의 득점 이후
밑으로 글러오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다. 이번에는 마놀라스와의 2대1 패스를 통하여 상대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녹여냈고 득점을 많이 뽑아내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 싶었다. 그렇게 스코어는 어느덧 3골 차로 벌어지며 1차전에서 당했던 패배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낸 그리스였다. 마치 분노를 머금은 제우스의 번개처럼 그리스의 맹공은 끊임없이 요르단을 격추했다. 요르단을 향해 쏟아진 번개가 잠시 쉬어가던 타이밍, 요르단의 바하 카이살이 신의 분노에 대항하는 만회골을 성공시켰다. 모로코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요르단이었기에 3골 차의 스코어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골득실에서도 한참 밀리고 있던 그리스. 득점이 더더욱 필요했던 그리스 선수들은 요르단의 끈질긴 반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마침내 또 하나의 득점을 뽑아냈다. 가나까지 꺾어내며 3연승이라는 쾌조의 스타트로 조별리그의 반환점을 뒤로한 우루과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쿠바를 4연승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전반 38분경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선수 디에고 포를란이 쿠바의 수비수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득점을 성공해냈다. 우루과이 국기에 새겨져 있는 태양처럼 강렬하게 내리쬐는 우루과이의 승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4연승으로 크게 앞서는 우루과이를 선두로 가나가 2위 싸움에서 완전한 우위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타기 사단의 방패를 뚫어내야만 했다. 그러나 가나 선수들은 방패를 뚫을 생각만 했지 상대의 날카로운 창을 회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가나 선수들은 설마 몰타에게 실점을 제공하여 리드를 빼앗길까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승점을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경기에서 라인을 높게 올린다는 선택은 가나에게는 패착으로 다가온 것이다. 후반전, 불안해진 수비에 대해 안정화를 꾀한 검은별 가나는 상대의 틈을 파고들었던 아사모아 기안의 센스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다. 직접 차기에는 꽤나 먼 거리의 프리킥 찬스였지만 기안에게는 시덥지 않은 조건이었나 보다. 기안이 보여준 프리킥 슈팅은 전 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선물해 주었다. 드록바가 득점하지 못하면 윌프레드 자하가, 그마저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원의 야야 투레까지 득점해내는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행진은 오늘 경기에서도 흥겹게 진행되었다. 제르비뉴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여 팔라우의 바깥쪽 공간을 파고들었고 골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드롭신이 가운데서 컵백을 받아내면서 그들에게는 당연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코트디부아르의 득점 행진은 후반전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디디에 드록바는 천부적인 득점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며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정확한 슈팅을 활용하여 팔라우의 조별리그 희망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혀버렸다. 이로써 4연승을 한 선두그룹에 합류한 코트디부아르였다. 쌍두독수리의 날개가 점점 더 오므라들고 있는 가운데 정갈 부대 바레인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승리했던 알바니아를 잡기 위해 살며시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 1차전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쓰라렸던 바레인은 오므라들어 있는 상대의 사이드를 지속적으로 공략해내면서 알말루드에게까지 공을 연결시켜 주었다. 알말루드가 쏘아올린 전갈의 강력한 독은 알바니아를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란을 4대0의 스코어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며 조별리그 선두 자리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게 된 튀르키예 전사들. 1차전에서 3대0의 스코어로 대승을 거둔 바가 있던 카자흐스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1차전에서의 악몽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튀르키예 선수들의 엄청난 퍼포먼스에 다시 한번 잊고 있던 기억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브라길마지의 선제 득점 이후 총 공세를 가하던 튀르키예. 알틴톱이 쏘아올린 얼리크로스를 브라길마지가 헤더로 떨어뜨려놨고 하칸 시크르가 연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골망을 찢어놓았다. 튀르키예의 공격을 전담하던 선수들이 한 번씩 터치를 이어가며 만든 멋진 합주곡. 다시 한번 튀르키예의 선수들은 코너킥 상황에서 멋지게 합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수비수들이 차라놀루의 코너킥을 간신히 걷어냈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전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알틴터백의 마무리를 넘겨주었고 튀르키예의 캡틴은 주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한때는 라이벌이라고 칭하던 튀르키예에게 처참한 대패를 당해버린 이란. 이란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는 상대 팀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며 현재까지 승점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꾸준히 지켜왔던 신념이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1차전과는 조금 다른 전술을 가져온 이란이었지만 모리타니는 승리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상대의 전술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란은 상대의 미흡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닭공 축구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날아오는 슈팅들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던 리아스의 골키퍼였지만 결국은 부차네자드의 슈팅에 뚫리게 되면서 모리타니는 두 번째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다시 한번 상대 수비와의 숫자 싸움을 걸어버린 이란의 전략. 거친 몸싸움을 즐겨하는 타르니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며 가운데로 크로스를 배달했고 중원에서 공을 기다리던 아즈문이 높게 뛰어오르면서 멀티득점을 성사시켰다. 전반전 내내 이란에게 호되게 당한 모리타니는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 오고 나서야 간신히 영패를 면하는 만회골을 성공시켰다. 물론 두카라가 터뜨린 만회 득점은 앞으로의 판세에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주긴 할 것이다. 슈퍼크랙 에당아자르의 활약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인 벨기에.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르완다가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미드필더라는 자리에서 팀 전술의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던 케빈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는 아자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벨기에라는 팀에서 크랙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단순 개인 기량으로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그렇게 벨기에의 가벼운 승리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예측 불허의 변수가 발생했다. 벨기에가 자랑하는 최강의 쓰리백이 허수아비처럼 하나둘씩 르완다 선수들에게 돌파를 허용하더니 결국엔 카만지의 헤더까지 허용해버린 것이다. 르완다가 이루어낸 엄청난 변수는 벨기에라는 거물을 잡기에는 충분했고 그 변수는 경기의 결과를 결정했다. 르완다가 벨기에전에서 이루어낸 자그마한 날개짓은 자메이카라는 팀에게는 엄청난 태풍으로 다가왔다.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스토니아를 잡아야 하는 자메이카. 하지만 자메이카 선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에스토니아 선수들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득점 가뭄에서 허덕이던 에스토니아는 자메이카의 조급함을 천천히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고 에릭 소르가의 득점을 만들어냈다. 전반전을 아쉽게 끝마친 자메이카. 라커룸에서 레게 음악을 한껏 듣고 와서였을까 후반전을 맞이한 자메이카 선수들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자메이카 최전방의 공격 선봉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오는 에스토니아의 백야 수비를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동점골을 넘어 역전골까지 성공시켰다. 조급함이라는 방해물을 걷어낸 자메이카는 에스토니아라는 성가신 존재를 두 번이나 잡아내면서 실질적 경쟁 상대인 르완다와의 결전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 베스트라는 선수에게 매우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지닌 북아일랜드. 당연하게도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그 점을 집요하게 노릴 심산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들고 온 플랜 A의 공략집은 전반전이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3차전 조지 베스트의 활약 속에서 곁다리로 득점 기록을 올린 바가 있는 지미 니콜. 지미 니콜의 선제 득점은 다른 선수들의 자그마한 자극점을 자극한 것이었을까. 경기 시작 전 모두가 예상했던 북아일랜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베스트 외의 선수들도 득점을 올리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북아일랜드라는 팀은 팔레스타인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경기를 완전히 휘어잡은 북아일랜드 선수들은 전반전을 마치기도 전에 베스트의 득점을 추가함으로써 승기를 완벽히 잡아냈다. 그간 넣지 못했던 골들을 팔레스타인에게 몰아넣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던 찰나 세미 맥노리가 아크서클 정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며 이번 대회 북아일랜드의 첫 번째 멀티득점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기의 흐름은 이미 북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신이 난 북아일랜드 선수들은 한박 웃음을 지은 채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후반전에도 경기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3분, 북아일랜드 공격수 사중주 중 유일하게 득점이 없던 팻 제닝스가 마침내 득점을 기록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제닝스가 맥노리에 이어 북아일랜드의 두 번째 멀티 득점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비록 오늘 경기에서 한 개의 득점만을 기록한 조지 베스트였지만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도운 덕에 북아일랜드는 다득점의 대승을 얻은 것이다.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대등한 경기를 펼친 양팀. 코스타리카와 페루제도의 경기는 과연 오늘도 대등한 경기를 보여줄 것인가? 사실 1차전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에서 훨씬 더 득점 기회를 많이 가져간 팀은 코스타리카였다. 이미 서로를 경험한 바가 있던 양팀은 첫 번째 승부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였고 코스타리카는 그 기회에서 리드를 빼앗았다. 모레라의 득점으로 기분 좋게 리드를 이끌어가던 코스타리카. 이번에는 모레라가 상대방 뒷공간을 어쌔신처럼 잘 타고 들어가며 크로스 기회를 얻어냈고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던 볼라뉴스가 모레라의 택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1차전에서 매듭 짓지 못했던 양팀의 승부는 코스타리카의 승리로 매듭 지어졌다. 선수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별리그 운영을 가져간 크로아티아. 1차전 자신들에게 고전을 맛보게 해주던 이스라엘을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팀은 서로의 탐색전을 빠르게 생략한 채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했다. 그러던 와중 페리시치가 오버래핑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이드를 뚫어냈고 만주키치는 페리시치의 빠른 크로스에 밥숟가락만 얹으며 득점을 만들어냈다. 크로아티아의 두 번째 득점은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신사적으로 상대의 박스 안쪽에 머물던 다니엘 슈케르가 모드리치가 쏘아올린 킥을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며 득점을 올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크로아티아에게 회방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크로아티아의 세 번째 득점도 코너킥에서 나왔다. 이번엔 반대편 코너 플래그에서 모드리치가 안쪽으로 휘어들어가는 코너킥을 쏘아올렸고 골키퍼의 선방에 튕겨져 나온 볼을 즈보니미르 보반이 밀어넣으며 3대0이란 스코어를 전광판에 새겨넣었다. 직전에 치러진 조별리그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크나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인도 선수들의 얼굴엔 먹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약해진 인도 선수들의 자그마한 틈을 노리던 기니비사우. 1차전에서 자신들의 월드컵 대회를 패배로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들을 용서할 수 없던 것이었을까. 이스라엘전에서 멀티득점을 터뜨리며 득점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궈낸 마마발데가 인도를 상대로도 멀티득점을 뽑아올렸다. 인도의 왼쪽 수비인 랄리 안잘라 창트가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기니비사우에게 기회라는 먹이를 던져주었다. 기니비사우 선수들은 인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많은 인도 축구 팬들에게 회생불가의 펀치를 날려주었다. 검은 돌풍 세네갈은 여느 톱시드 팀들과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조별리그 정상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세네갈은 현재까지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실점이라는 대업은 단순히 한 선수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바두 은디아에가 엄청난 중거리포로 세네갈에게 선제 득점을 올려주며 무실점이라는 대업에 플러스 기호를 추가해 주었다. 세네갈은 선제 득점 이후 안정적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해가며 아제르바이잔에게 실점을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득점을 성공시키며 검은 돌풍의 반경을 더욱더 넓게 확장시켰다. 에드와르드 맨디 골키퍼는 오늘 경기도 클린시트로 깔끔히 마무리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혈투 끝에 상처뿐인 무승부를 얻어낸 조지아.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공격 시퀀스는 상대를 위협할 만하게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킹크라제는 조지아의 패스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간간히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였고 오늘 그 시도의 횟수가 드디어 빛을 냈다. 킹크라제의 선제 득점으로 조지아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수비력이 공격력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받던 조지아였지만 아직까지도 한 개의 득점만을 올린 파푸아 뉴기니는
상대의 방패를 뚫어내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터져나온 칼라제의 득점. 캡틴의 활약은 팀의 얼굴과도 같다는 신념으로 경기에 임한 칼라제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파퓨아 뉴기니는 후반전에 들어서야 이번 대회 자신들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데이빗 무타가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면서 조지아의 빈 공간에서 알토란 같은 득점을 뽑아냈다. 물론 이 득점을 끝으로 스코어의 변동 없이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렸다. 수비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붓는 지브롤터라는 성곽을 파워만으로 깨부수려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근원은 직전 경기에서 터뜨린 다득점차 승리였다. 지브롤터는 모든 선수들을 자신들의 진영에 배치시켜 탄탄하게 성벽을 쌓아올렸다. 하지만 기세라는 사다리에 올라탄 콩고 민주공화국의 파괴력은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하나둘씩 벽돌을 깨부쉈다. 세드릭 바캄부의 득점을 시작으로 벽돌 깨기라는 고전 게임을 시작한 콩고 선수들. 전반 30분에는 카쿠타가 뻗어올린 코너킥 세트피스를 은보카니가 내려 찍어내면서 지브롤터의 성곽에 크나큰 구멍을 만들어냈다. 지브롤터의 순환은 두 번째 실점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은보카니의 헤더에 크나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쿠타가 상대가 그냥 내줘버린 것 같은 삼설라인에서 현란한 드리블을 뽐내며 입이 떡 벌어지는 중거리포를 성공시켰다. 카쿠타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브레인이자 핵심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브롤터라는 성곽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아버린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은 어느덧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니라 그저 즐기기만을 위한 사냥으로서 상대를 괴롭혔다. 지브롤터의 중원을 책임지는 어빈과 뱅슨의 미드라인은 상대의 침투에 그저 방관하는 수비력을 보여줄 따름이었다. 4골차의 스코어에도 허기짐이 풀리지 않은 것 같던 콩고 민주공화국. 후반 10분경 은보카니가 몸을 날리며 볼라시의 패스를 슈팅으로 전환시켰고 데일 콜린 골키퍼가 손을 뻗어봤지만 슈팅에 맞은 공은 어느새 골문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흘렙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등에는 벨라루스라는 커다란 아기가 엎여 있었다. 오만을 상대로 상쾌한 기억이 있던 벨라루스와 흘렙은 오늘 경기에서도 과거에 겪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만은 1차전과는 다르게 벨라루스를 상대로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나버린 것일까? 오남의 알가사니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터뜨렸다. 오만에게 오만함을 보여줬던 벨라루스에게는 유일하게 오만함을 내비치지 않던 알렉산드르 흘렙이라는 기둥같은 선수가 존재하였다. 오만 킬러라는 이명이 붙어도 될 정도로 흘렙이 쏘아올린 슈팅은 아라브식 골키퍼를 넘어 오만의 골망을 갈라놓았다. 알렉산드르 흘렙은 다시 한번 오만의 아크서클 정면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누군가의 눈에는 매우 쉬워 보일 듯한 가벼운 슈팅으로 벨라루스 선수들을 등에 업고 소년가장처럼 자신들의 만족을 무찌르는데 하드캐리하였다. 바이킹 전사들의 도끼날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방글라데시에게까지 승리를 얻지 못한 티니지에겐 바이킹 전사들의 함성소리는 우레와도 같았을 것이다. 바이킹 전사들의 침략에도 끝까지 잘 버텨내던 티니지. 하지만 브라이얼 라우드럽이라는 북유럽의 위대한 전사가 튀니지의 심장부에 도끼 자국을 새겨내며 승리의 술잔을 화려하게 기울였다. 2승 1패의 훌륭한 성적표로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모두가 기대했던 에미레스키의 활약이 생각보다 미미했기에 방글라데시는 자신감으로 상대를 밀어붙였다.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마음속에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어느덧 깊게 뿌리를 내려서였을까. 람다니의 패스를 이어받은 타리크 카지가 엔티가바부다에게 선제 득점을 뽑아내며 선순환의 자신감 펌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선순환은 또다시 차우드리의 멀티골로 연결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하게 빅리그 경험을 갖고 있던 선수이기에 그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보였을 뿐이다. 2점 차로 상대에게 뒤처져 버린 엔티가바부다. 상대의 선순환을 끊기 위해 상대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움직이며 압박을 가하던 선수들의 노력이 후반전이 돼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도미닉 사무엘의 만회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양팀의 분위기는 전반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후반 20분경 기대감이라는 부담감에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했던 에미레스키. 하지만 팀원들의 염원을 이어받겠다는 의지 덕분인지 자신이 보유하던 동물적인 야수 같은 움직임을 통하여 동점골까지 터뜨린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어버린 상황. 반면 정규 시간의 종료 휘슬이 다가올수록 엔티가바부다 선수들이 흘린 빵빵울은 그라운드 전역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선순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방글라데시보다 엔티가바부다에게 더욱 어울려 보였다. 푸른 귀신 쿠웨이트는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우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자군단 카메룬은 놀라운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조별리그 전 경기를 클린시트로 마무리한 강력한 수비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자들은 경기 시작부터 쿠웨이트의 수비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슈퍼모팅은 쿠웨이트 수비라인 뒤쪽에 발생한 넓은 뒷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며 득점을 가져갔다. 에투냐 은보마냐, 로쩌밀러냐 슈퍼모팅이냐. 카메룬이 자랑하는 4명의 공격수들의 컨디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들은 두 번째 추가 득점을 생산해냈다. 전반전에 2골을 몰아넣으며 쿠웨이트를 구석으로 몰아낸 카메룬. 후반 10분경에는 사무엘 에투가 상대의 사이드를 완벽히 무너뜨리며 중원에서 달려들어가는 공격수들 중에 로저 밀러를 선택하였다. 에투의 간택을 받은 로저 밀러는 카메룬의 세 번째 득점을 뽑아냈다. 로저 밀러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한 에투는 역대 아프리카 선수들 중 최고라는 이름값을 득점이라는 공격 포인트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어버린 쿠웨이트의 하미드 유세프 골키퍼는 사자들이 퍼부은 맹공에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카메룬의 공격수들은 4골로는 부족했던 것인가? 늙은 사자 로저 밀러가 슈퍼모팅에 이어 오늘 경기의 두 번째 멀티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5번째 득점까지 성공시킨 카메룬은 여기서 클린시트로 잘 방어만 해낸다면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푸른 귀신들이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냉기는 사자들의 완벽한 경기력에 어긋남을 선사해 주었다. 이번 대회 너무나도 완벽했던 카메룬의 수비벽에 무함마드 아와이스가 대회 최초로 생채기를 내버린 것이다. 카메룬의 독주는 어쩔 수 없는 현상. 과테말라와 아르메니아는 치열한 2위 싸움을 계속 진행할 뿐이었다. 생각보다 빡빡한 2위 다툼에서 현재 승점이 더 높은 팀은 아르메니아. 브라질 출신의 브리아스코가 3차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팀의 사기를 한껏 높였다. 과테말라의 호세 루이스 고메즈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실점의 빌미가 되어버렸다. 전반전을 한 골 차의 접전으로 끝마친 양팀은 후반전에서도 강력한 허리 싸움을 보여주며 치열했던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과테말라보다 더 높은 조직력을 보여준 건 다름 아닌 아르메니아였다. 위기감이 어느덧 턱 밑까지 차오른 과테말라 선수들. 2골 차의 스코어를 따라가기 위해 라인을 조금 더 높이고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가져가며 아르메니아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전술 변화를 가져간 결과 리베라의 만회 득점이 간신히 터져나왔다. 경쟁자인 쿠웨이트를 넘기 위해선 반드시 오늘 경기를 잡고 가야 했던 아르메니아. 웨츠빌리치가 올린 코너킥을 센터백인 알렉사니안이 강력한 뒷발로 내리꽂으면서 아르메니아가 한 골 더 달아나 버렸다. 참으로 빡빡한 토너먼트 티켓 쟁탈전이었다. 모든 경기에서 물을 재배하며 의외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버린 바베이도스. 사막의 여우는 상대의 조급함을 이용해낼 수 있을까? 전반 40분경 이번 대회 알제리 선수단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든든한 미드라인이 또다시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며 바베이도스를 압박하였다. 베나세르는 귀중한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점점 미들라이커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루마니아의 우세를 점쳤던 1차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맞붙게 된 4차전에서도 루마니아가 조금 우위를 점했다. 물론 1차전에서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양팀은 절대 상대에게 여유라는 것을 내주지 않았다.
노를라나미리가 페널티 박스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가며 팽팽한 고무줄에 자극을 주었다. 고춧가루 부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무스타파 아마드조이가 전반전 끝나갈 때쯤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루마니아 권투사들에게 크나큰 시련을 선물해 주었다. 두 골차 스코어라는 악몽을 맛본 루마니아 선수들은 다시 한번 투구와 갑옷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상대를 공략하던 루마니아 선수들은 코너킥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히리체스의 강력한 헤더 한 방. 투구를 고쳐 쓰고 자세를 고쳐 앉은 루마니아 선수들의 투지는 아프가니스탄의 골망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후반 30분경 상대의 공격을 차단시킨 후 빠르게 공격을 올라간 루마니아의 역습이 센터포워드인 알리백에게까지 공이 연결되며 마침내 동점 상황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1차전에서 멀티득점을 올렸던 활약이 다시 떠오른 것일까? 동점골을 만들어낸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 또다시 압박에 성공하며 공을 탈취한 루마니아 선수들은 최전방에서 열심히 달리던 알리백에게 기회를 던져주었다. 역전골을 넣은 알리백의 투구에는 그들의 혼과 땀이 깃들어져 있었다. 남미의 다크호스답게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3연승의 쾌거를 이뤄낸 파라과이. 1차전과 마찬가지로 시에라리온을 상대로 무난하게 선제골을 가져가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앙헬 로메로의 코너킥에 이은 구스타보 고메즈의 헤더 득점. 공의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고메즈의 헤더는 모하메드 칼론 골키퍼의 반사신경까지 속여내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코너킥에서 선제 득점을 뽑아낸 파라과이는 더욱더 시에라리온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파라과이의 경기력의 보증수표라고 불리는 피리스 다모타가 자신감이 넘치는 중거리 슈팅으로 두 번째 포문을 열어제꼈다. 시에라리온 선수들의 약한 투지가 이러한 실점이 나오게끔 내버려둔 것이다. 파라과이 선수들은 빽빽한 수비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시에라리온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다. 파라과이의 박스 근처에서 공을 탈취당해버리는 시에라리온 선수들은 수비 복귀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엔 미겔 알미론에게 세 번째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이미 경기를 반포기 상태로 임하던 시에라리온 선수들. 경기가 끝나갈 무렵 로켓 산타크루즈의 네 번째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스코어는 4대0이 되었고 많은 축구팬들은 시에라리온 선수들의 프로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승째를 걷어내며 파라과이와 함께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몰도바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난적인 사우디를 반드시 꺾어야만 했다. 하지만 노련함과 실력까지 갖춘 아시아의 숨은 실력자 사우디는 몰도바의 패기에 유연하게 받아쳐내며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사우디의 골잡이 알 우아이란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며 말이다. 사우디가 펼친 날개는 몰도바라는 소국 전역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알 무알라드는 수비수들에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자신에게 넘어온 크로스를 밀어넣었을 뿐이었다. 여기서 사우디가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 몰도바에겐 더 이상 희망을 바랄 수 없는 상황. 몰도바가 갖고 있던 자그마한 희망의 끈을 알 우아이란이 날카로운 슈팅으로 툭하고 끊어내버렸다. 절벽에서 아등바등 버티던 몰도바는 이 경기를 통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거대한 그랜드 캐년같이 크나큰 몸집으로 상대에게 피지컬적인 우위를 가져간 미국. 단 하나의 실점도 없이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던 미국에게 슬로베니아라는 얼음괴물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슬로베니아가 내민 도전장을 갓잔 타는 듯이 쳐다보던 미국 선수들. 프레디아두가 도노반의 크로스를 이어받으며 도전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오블락 골키퍼의 핑거팁이 살짝 모자랐던 미국에게는 행운이 살짝 깃들었던 득점. 슬로베니아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빅가이들에게 득점이라는 럭키펀치를 건네주며 승부의 균형을 가져갔다. 양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슬로베니아의 챌린지는 소소한 이득으로 마무리되었다. 승점 4점의 고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승점이 너무나도 고픈 파키스탄을 만났다. 양팀의 1차전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 상황. 피치 위에서 선제 득점을 먼저 터뜨린 쪽은 승점이 높은 짐바브웨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했던 파키스탄이었다. 짐바브웨를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득점을 터뜨린 기아스 자이드.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가벼운 인사이드 슈팅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반 44분 사드 후세인이 가볍게 내준 스루 패스를 자이드가 넷가 뛰어가서 두 번째 득점을 뽑아낸 것이다. 이로써 짐바브웨 전용 킬러로 등극한 기아스 자이드였다. 파키스탄을 따라잡지 못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던 짐바브웨. 멀티 득점을 이뤄낸 기아스 자이드와 동일 포지션으로 오늘의 경기를 임했던 빌리어트. 이 미드필더는 파키스탄의 박스 안에서 송곳 같은 슈팅을 가져감으로써 2점차 스코어에서 한 골 따라가는 천금 같은 득점을 성공시켰다. 빌리어트의 득점 본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티노 카더웨어가 쏘아올린 크로스를 우아하게 허리를 돌리며 발리 슈팅을 가져간 무소나의 슈팅은 불발에 그쳤지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던 빌리어트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내며 자이드의 콜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부르키나파소에게 일격을 맞으며 패배라는 스디스약을 경험한 세르비아.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르비아는 우즈벡을 상대로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실리적인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던 세르비아. 우즈벡의 수비가 잠시 널널해진 틈을 타 두샨 블라호비치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허물었고 지난 경기에서 나온 처방전을 제대로 활용해낸 세르비아였다. 톱시드인 세르비아를 잡아냈다는 기적에 한껏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부르키나파소. 푸에르토리코에게 승리만 거둔다면 토너먼트 티켓을 눈앞에 둘 수 있는 상황. 이러한 기회의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세르비아전의 영웅 라시나 트라오레였다. 라시나 트라오레는 푸에르토리코가 잠시 방심한 그 찰나의 순간을 파고들면서 당당히 팬들에게 세레머니를 바쳤다. 기세를 잡은 부르키나파소는 세트피스에서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내리며 두 번째 득점을 가져갔다. 프레데릭 알론소는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호러쇼를 선보이며 푸에르토리코를 자멸하게끔 만들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영웅으로서 발자취를 남긴 라시나 트라오레의 레이더망은 이러한 상대의 실수를 놓칠 리가 없었다. 말레이시아에게 통한의 무승부를 내준 체코가 과연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몬테네그로라는 체코의 이웃 국가는 체코의 사정을 전혀 봐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경기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체코. 몬테네그로의 요베티치가 체코보다 더 나은 한방을 보여주며 경기 종료 4분 전에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림으로써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빼앗았다. 체코와의 극적인 무승부로 선수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잔뜩 분출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열대기후에서 자란 선수들의 뜨거움이 경기 초반부터 모잠비크 선수들에게 화상을 입혔다. 5백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감과 동시에 윙백의 전진을 통해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전술. 사흐미사 파리의 선제 득점으로 말레이시아의 전술이 모잠비크에게 유효타를 날렸다. 그러나 사이드백들의 높은 위치가 오히려 말레이시아 수비력의 도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비드 스알레에는 코르비농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상대의 센터백을 끌어들였고 센터백이 나가버린 빈 공간을 무스타파가 차지하며 모잠비크의 동점골이 쉽게 나온 것이다. 후반전에도 모잠비크의 전술적 우위는 말레이시아에게 끊임없는 위기사항을 만들어주었다. 말레이시아의 삼선 라인에서 누워서 떡먹기처럼 아주 쉽게 공을 주고받는 카타모와 수알레에. 말레이시아의 수비라인은 모잠비크의 기관총에 무너지고 말았다.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를 상대에게 플레이그라운드로 내줘버리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줘버린 말레이시아. 결국은 아이딜 자프안이 무스타파에게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다. 아벨 자비에르는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광활한 하늘을 향해 축제의 기관총을 난사하였다. 체코와의 무승부로
3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모잠비크에게 경기를 내주며 순식간에 꼴찌로 밀려나게 되어버렸다. 경기력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기 막판에 득점을 몰아넣으면서 표면상으로는 최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들 중에 평균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하지만 유난히 코너킥은 기가 막히게 성공시키는 아르헨티나. 바티스투타의 위치 선정이 돋보였던 선제 득점. 역시 아르헨티나의 최강 골잡이는 바로 바티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의 초반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린 결과 바티스투타가 개인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가져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넘버 9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해트트릭이라는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밝은 초승달은 아르헨티나의 바티스투타라는 슈퍼스타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3경기 중 2개의 무승부와 1개의 패배. 안도라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는 이제는 어느덧 영광스러운 과거의 성토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기적이라는 단어와는 걸맞지 않는 경기 초반 집중력. 전반전 8분 만에 잠비아의 패션 사칼라에게 완전한 오픈 찬스를 내줘버리며 치명적인 선제 실점을 당해버린 안도라.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이 안도라에겐 독이 될지 또는 득이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동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안도라. 전반 30분 고르디오가 개인의 스피드를 살리며 드리블을 치고 달려나갔고 결국엔 세니티의 골키퍼를 뚫어내고야 말았다. 한 골을 더 추가한 뒤에 라커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안도라에게 금상첨화의 호재인 상황. 데블라시스가 올려준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잠비아의 클리어링은 멀리 뻗어나가지 못했고 로보 카라스코가 자로젠 듯한 슈팅을 성공시키며 2대1의 스코어로 잠비아를 뛰어넘었다. 안도라의 기적은 유독 잠비아를 상대할 때만 뿜어져 나왔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잠비아에게 KO 펀치를 날리는 안도라. 고르디오는 또다시 자신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틈타 환상적인 칩샷 슈팅을 집어넣었다. 잠비아의 벤치에서는 수비 라인이 상대방에게 구멍을 보이자 수비 중심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미 기세라는 파도에 올라타버린 안도라 선수들. 잠비아의 수비수들은 흥이 나버린 안도라의 공격진에게 감히 올바른 수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고 아센시오 에리코의 한 방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번째 실점을 끝으로 잠비아에겐 기사회생의 기회마저 넘볼 수 없게 돼버렸다.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리카르도 고르디오는 자신의 인생 경기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격에 가담했다. 마침내 고르디오는 해트트릭을 성사시킴으로써 오늘 경기의 공인구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에딘 제코의 원맨팀이라고 불리어도 좋다. 제발 제코의 컨디션이 최상이기만을 기도하던 보스니아는 피지쇼크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방심을 거듭했던 1차전과는 다르게 상대에게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보스니아 선수들. 그러한 리스펙트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제코의 컨디션은 하늘을 찌르듯이 쾌청해 보였다. 제코는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보여주며 한때 월드클래스 공격수라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증명해냈다. 전반전 39분경에는 스타니치의 왼발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내며 오늘 경기에서 멀티득점을 터뜨려냈다. 정말이지 온몸에 존재하는 모든 부위로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였다. 후반전에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바가 있는 스타니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에딘 제코가 가져간 슈팅을 피지 골키퍼가 간신히 선방해냈지만 세컨볼이 운이 좋게도 스타니치의 발 아래로 굴러들어갔고 스타니치는 가볍게 넝쿨채 들어온 호박을 그대로 받아쳐냈다. 보스니아의 네 번째 득점은 에딘 제코와 스타니치의 완벽한 연계 플레이로 만들어졌다. 제코는 스타니치에게 멀티득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었고 스타니치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보답해주었다. 이로써 더 이상의 피지쇼크는 존재하지 않은 셈이었다.
조별리그에서 항상 도전을 면치 못했던 일본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급으로 운이 좋지 않아 보였다. 꿀벌들의 비행을 방어해낸 일본. 사무라이 블루의 카타나는 상대방이 지켜온 벌집을 단숨에 두동강 내버렸다. 미토마가 베냉의 오른쪽 방면에서 좋은 침투를 가져갔고 지난 보스니아전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일본 선수들은 베냉에게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완전한 세기를 박았다. 기타자와의 득점은 할복이라는 최대 위기에 빠질 뻔한 사무라이들을 패배의 수렁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득점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승점을 따내오던 잉글랜드. 이집트와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따오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솔로몬 제도 선수들은 3사자 군단이라는 강자 앞에서 칠리라는 미명으로 전원수비라는 빡빡한 전술을 보여줬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센터포워드인 해리케인이 베컴의 크로스를 이어받아내며 그들을 능력이라는 미명 아래 산산조각 내버렸다. 잉글랜드에게 아쉽게 패배하였지만 이집트는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내며 2위 싸움에서 무난하게 우위를 잡아낼 수 있었다. 전반 10분경 모하메드 살라가 네팔의 옵사이드 라인에 살짝 걸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왼발 가마차기를 성공시켰다.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가 패배했던 잉글랜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쏘아붙이는 맹공은 한 골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집트의 공격진들을 마킹하던 네팔 수비진들이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박스에 밀집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반박자 빠르게 파악한 샘 모르시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강추위는 칼바람처럼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사이메로쿠티가 쏘아붙인 낮고 빠른 크로스를 테이타만이 자신의 머리 쪽으로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며 스핑크스 정수리에 강력한 한 방을 꽂아넣은 것이다. 예전의 득점력을 선보이지 못하던 퀴라소는 노르웨이의 투톱을 막아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 시퀀스들을 모든 혼을 불태우며 간신히 막아낸 퀴라소 선수들. 노르웨이 선수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찰나를 틈타 쿠바스의 어시스트를 이어받은 찰리손 벤샵이 마침내 이를 내고야 말았다. 비록 선제 득점이 늦은 시간에 터져나왔지만 오히려 경기의 양상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공방전으로 향해 갔다. 퀴라소의 철벽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던 엘링올란이 선제 실점으로 인해 자극점이 자극돼서였는지 동점골을 빠르게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렇게 양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될 거라 예상되던 후반 인저리 타임. 심판의 아령으로 이루어낸 퀴라소의 마지막 공격 찬스. 주니뉴 바쿠나는 벤숍의 센스 넘치는 스루 패스를 이어받아 노르웨이라는 탑독을 꺾어내는 언더독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필리핀의 대활약. 대회 시작 전 도박사들이 예상했던 순위와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린 조별리그 상황. 위기감에 사로잡힌 토고 선수들은 필리핀을 상대로 라인을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려가며 강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이른 시간 선제골까지 창출해냈다. 아데바요르의 이타적인 힐킥이 도세비에게 정확하게 배달되며 오늘 경기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필리핀은 더 이상 예전에 보여줬던 약한 멘탈을 보유하지 않았다. 지코 바일리가 미국스러운 드리블 돌파를 선보이며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던 오스카 아리바스에게 공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세인트루시아에게 한 방 얻어맞으면서 날개의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나이지리아. 1차전에서 가볍게 승점 3점을 따낸 바가 있는 리히텐슈타인에게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외로 나이지리아에게 밀리지 않으며 후반 20분경까지 잘 버텨내주던 리히텐슈타인. 하지만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빅터 오시멘이 천부적인 볼터치 능력으로 바운드 슈팅을 가져갔고 이는 상대 골망을 산산이 갈라놔버렸다. 후반전이 돼서야 간신히 선제 득점을 올린 슈퍼이글스.
후반전 35분. 윌프레드 은디디가 터뜨려낸 세트피스 헤더 득점으로 상대방과의 스코어를 2점 차로 벌려낸 나이지리아는 그제서야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나이지리아에게 승점을 따내며 2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낸 세인트루시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마시기 위해 오늘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까?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피치 위에 등장했던 세인트루시아에게 오아시스의 무서움을 서서히 보여준 레바논. 힐랄 알 헤리가 보여준 엄청난 롱킥 한 방으로 세인트루시아의 수비라인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엔 나데르 마타르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자신들이 품고 있던 토너먼트 티켓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 그렉슨 프레지던트가 급하게 올려준 크로스를 커트 프레데릭이 지능적으로 낙하 지점을 포착하였고 세인트루시아에게 동점골까지 선사해 주었다. 프레데릭이 보여준 천재성은 동점골에서 그치지 않았다. 캡틴 스타니슬라스가 상대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정확한 프리킥으로 중원으로 공을 넘겨주었다. 스타니슬라스의 프리킥이 그대로 페널티 박스 바깥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프레데릭 발 앞으로 떨어지게 되어 세인트루시아의 극적인 역전 시나리오가 쓰이게 되었다. 1차전을 무승부로 끝마친 양팀에게 무승부라는 결과가 각자의 사정으로 번지게 되어 지금의 조별리그 순위를 만들어주었다. 톱시드인 아일랜드에게 무승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간 볼리비아.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신호는 선수들에게 방심을 불러일으켰다. 볼리비아 선수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센스 넘치는 세트피스 전술로 또다시 아일랜드에게 일침을 놓게 되었다. 1차전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방심이라는 실책으로 승점을 놓친 기억이 있는 아일랜드. 이번에는 실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축구 철학을 피치 위에 녹여내며 방심하고 있던 볼리비아에게 역으로 일침을 선물해 주었다. 빠르게 동점을 이루어낸 아일랜드는 볼리비아의 전술에 카운터를 보여주면서 역전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데미안 더프가 로비킨의 패스를 빠르게 달려들어 받아내면서 파포스트로의 정확한 슈팅을 선보였고 이는 볼리비아의 심장부에 제대로 박혀 들어갔다. 콩고와 볼리비아를 상대로 승점들을 가져감으로써 어느덧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도달한 태국. 동남아 국가들의 훌륭한 선전을 이어받은 태국은 콩고를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노렸다. 전반 30분경 수파차이 차이데드가 상대 수비수와의 타이밍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고 노력하는 거북이처럼 콩고에게 또다시 승점을 따내오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벌써 이번 대회 9개의 득점을 기록하며 위대한 발자취에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브리렘볼로. 1차전에서 엠볼로에게 호되게 당했던 북한 선수들은 엠볼로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엠볼로의 득점 감각은 신이 내려준 선물처럼 천부적인 재능에 가까웠다.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부터 득점포를 가동한 검은 알프스는 이후에도 자신의 기록을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스위스의 다른 선수들은 엠볼로의 기록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다. 자신의 앞으로 열심히 뛰어나가는 엠볼로에게 왼발로 패스를 가볍게 찔러 넣어주던 샤키리처럼 말이다. 1차전에서도 엠볼로에게 포트트릭을 당하며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던 북한. 그때의 수모에 대하여 전혀 학습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앞선 경기에 이어 오늘 경기에서도 북한 선수들은 조급함을 드러내며 엠볼로에게 해트트릭을 내주고야 말았다.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3골 차로 스코어가 벌어진 양팀. 북한이라는 팀의 전용 저승사자처럼 엠볼로는 아주 잔인무도하게 4번째 득점을 터뜨리며 또다시 포트트릭을 완성시켰다. 두 경기에서 2개의 포트트릭을 성공시킨 엠볼로는 월드컵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야 말았다. 승점 2점으로 아쉬운 리그 운영을 보여준 페루. 반면 타히티는 승점 4점을 보유함으로써 페루보다 윗순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히티와는 다르게 페루 선수들에겐 슈퍼스타 못지않은 스타 플레이어가 존재했다. 그의 이름은 놀베르토 솔라노. 솔라노는 오롯이 자신의 역량만을 이용하여 타히티의 외곽 사이드부터 골문까지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브라히모비치를 필두로 상대를 완벽히 압도하며 3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 천연자연을 보유한 마다가스카르가 그 대업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반 15분경 마다가스카르의 몬브리스가 스웨덴의 패스를 안일하게 커트하려다 공을 놓쳐버리며 쿨루셉스키에게 기회를 넘겨주었다. 왼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쿨루셉스키가 왼발로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스웨덴의 공격진들은 또다시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며 마다가스카르에게 두 번째 아픔을 안겨주었다. 헨릭 나르손의 센스 넘치는 스루 패스와 프레디 균베리의 컷백 패스가 돋보이던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다. 스웨덴 선수들은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의 가구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최전방에서 스웨덴의 공격 방향을 지정해주던 헨릭 나르손이 후반을 10분여 남겨놓은 시간대에 득점을 성공시킴으로써 스웨덴의 승기를 완전히 굳혀버렸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뿜어져 나오던 스웨덴에게도 최악의 실수가 나와버렸다. 최전방에서 수비수들 사이로 요리조리 잘 비집고 들어간 레니비타가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된 일라이 마하리트라의 프리킥이 스웨덴의 최강 방어진을 뚫어내고야 만 것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한 미얀마. 반면 비세스와르의 맹활약으로 무난하게 2위 자리를 차지한 수리남. 그들의 축구적인 역량 차이는 전반 5분 만에 현저하게 드러났다. 사이드라인에 서 있던 부심의 집중력이 잠시 딴 데로 팔렸던 것일까. 티아론 체리의 옵사이드 유무는 차치하고 미얀마는 약팀답지 않게 라인을 높이 올려감으로써 상대에게 뒷공간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 미얀마의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수리남의 압박에 허둥거리며 결국은 두 번째 실점까지 헌납하였다. 전반전에만 2골을 퍼부은 수리남은 미얀마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며 다음 상대인 스웨덴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미얀마 선수들은 살짝씩 꿈틀거리며 작은 요동을 치긴 하였다. 수비 쪽에 무게감을 부여하며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하려던 수리남에게 휴아진 누인이 행운의 득점을 터뜨리며 경기의 양상을 박진감 있게 바꿔놓았다. 시겁한 수리남 선수들은 미얀마의 작은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해버렸다. 조별리그의 황태자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 핀란드 입장에선 큰 점수차의 패배만 피하면 되는 경기였다. 연승가도를 이어가려는 폴란드의 의지는 핀란드의 안정적인 수비벽을 뚫어내기엔 충분했다. 양팀의 경기 결과는 폴란드의 한 골차 승리.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하게 다가감으로써 윈윈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핀란드와 폴란드의 독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양팀 중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를 따내와야 하는 상황. 가파른 절벽을 등에 지고 서로를 상대해야 하는 양팀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실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양팀의 경기는 테버니어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승리로 장식되어 갔다. 난파되어버린 해적선 갑판에서 그저 SOS만 부르짖던 소말리아 해적단은 침몰해버리고 만 것이다. 셰우첸코라는 득점 기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하는 마오리족의 전사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미션을 잘 지켜오던 뉴질랜드 수비진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셰우첸코 외에도 무드릭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존재하였다. 서로 스위칭 플레이를 펼쳐가며 무드릭의 전방에 광활한 공간이 생겨버렸고 정확한 마무리를 지어내며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뉴질랜드는 급하게 라인을 올려가며 우크라이나에게 압박을 가했지만 그들의 전술은 오히려 무드릭에게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드릭 몸에 셰우첸코의 혼이 빙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드릭이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였다. 앞선 조별리그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의 독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카보베르데와 몽골. 그러나 축구라는 스포츠가 와일드한 스포츠로 군림하던 태초 시절처럼 양팀 간의 경기는 뒷배가 없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펼쳐졌다. 몽골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마정신을 발휘한 니암 오소르. 니암 오소르는 상대 수비를 몸싸움으로 따돌린 다음
중원으로 달려들어오던 바이락다르에게 완벽한 컷백을 성공시켰다. 징기스칸의 강력한 투지가 피치 위에서 들끓기 시작하면서 미야모소르의 공격 포인트 행진은 멈출 줄을 몰랐다. 유럽을 평정한 원나라처럼 미야모소르는 경기장의 잔디밭을 제거신 것 마냥 활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카보베르데가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작은 섬의 위치에서였을까. 몽골의 기마부대는 조반 카브랄의 압박에 공을 탈취당해버렸고 결국엔 실점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2대0의 스코어와 2대2의 스코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동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껴서였을까. 카보베르데는 상대의 기마부대에게 완벽한 카운터 전략을 선보임으로써 마침내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제루이스가 터뜨린 극적인 동점골. 그러나 양팀에게는 무승부라는 결과는 탐탁치 않은 결과일 뿐이었다. 경기의 양상이 소설 속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것처럼 양팀이 가지고 있는 승리에 대한 집념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되었다. 결국은 천하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강력한 기계로 몽골이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실속 없는 결과만을 내고 있던 중국. 1차전에서 나름 따라잡을 뻔했던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기력은 1차전과는 사뭇 달랐다. 대회 초반에 펼쳐졌던 1차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던 러시아. 2m에 육박하는 거구의 아르튠주바가 중국 수비수 2명을 상대로 터닝 슈팅을 가져가며 전반전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자신들의 빠른 발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뒷공간을 허물었고 보호테니가 상대 수비수들을 완벽히 속여내며 동탕저우의 동점골을 도왔다. 골대가 러시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했지만 결국은 수비를 해내지 못하며 실점해버린 것이다. 과연 중국이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성급한 수비 방법으로 인해 또다시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가지 못한 중국이었다. 얀줄링 골키퍼의 핸들링이 조금 아쉽게도 느껴질 만한 아르샤빈의 득점 장면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양팀은 꽤나 대비되는 유니폼을 입고서는 피치 위로 올라왔다. 먼저 미소를 띄운 쪽은 북중미의 온두라스. 3차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킨 알버트 엘리스가 휘오토의 컷백을 살짝 밀어넣으면서 기분 좋은 리드를 이끌어냈다. 조별리그 테이블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통과를 역전한 온두라스. 그러나 그들의 리드는 후반 30분이 된 시간대에 모에아키의 동점골로 통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좀 더 온두라스 수비진들이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며 블락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 이런 안일한 수비는 결국 동점골을 넘어 역전골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시온 우아타이가 상대 센터백들을 모두 끌고 온 사이 동점골의 주인공인 모에아키가 뒤쪽에서 공을 달라고 손짓하였고 결국은 온두라스에게 리드를 빼앗겼던 통가가 기적적인 역전 득점을 이루어내고야 만 것이다. 지난 대회 골든부츠의 주인공인 히메네즈의 득점력이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멕시코. 그런 멕시코 팀에게 전반 초반부터 맹렬히 공격을 시도하던 앙골라가 누구도 예상 못한 선제 득점을 선보였다. 하베즈 마칸다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엑토르 모레노가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준 것이다. 함포스 골키퍼는 상대 키커의 의도대로 다이빙을 시도했지만 은발라 은졸라의 슈팅이 훨씬 더 구석으로 꽂혀버렸다. 선제 실점에 살짝 당황했던 멕시코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의 나초 파워는 여전히 강력했다. 사이드로 활짝 벌려주며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는 치차리토의 좋은 움직임은 우고 산체스에게 하프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었고 우고 마르케스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의 슈팅까지 이어졌다. 속전속결로 역전을 이루어내고 싶어서였을까? 히메네즈는 엄청난 스루 패스를 이르빙 로사노에게 건네주었고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서 작은 콩처럼 땅에 심어져 있던 치차리토가 로사노의 크로스를 매듭 지으며 손쉽게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앙골라와의 치열한 2위 싸움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도네시아를 꺾어야만 하는 북마케도니아. 촘촘히 전원 수비로 상대를 맞서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고도 알리오스키의 득점이 만들어졌다. 당연히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예상했던 인도네시아 수비진들에게 요상한 트릭을 보여주며 직접 슈팅을 가져간 알리오스키. 그러한 트릭에 한 차례 당해버린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었다. 베토가 유도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상대 수비진들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파악한 유도가 멀리서 달려들어오는 가빈 크완에게 적절한 크로스를 올려주었다. 알렉산드르의 후예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 비록 동점골을 내주긴 하였지만 다시 한번 상대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르디아사 골키퍼가 펀칭해낸 볼이 미스토브스키 발 앞으로 떨어졌고 이를 강력한 중거리포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한 골차로 리드를 탈환한 북마케도니아였다. 한 골차 리드는 조금 불안한 상황. 살얼음을 걷는 듯한 양팀 간의 경기는 결국 후반 인저리 타임이 되고 나서야 북마케도니아에게 기울어졌다.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수비진들. 상대의 움직임이 둔탁해진 틈을 타 알리오스키가 빠르게 사이드를 돌파하며 트리치코프스키에게 공을 넘겨주었고 결국엔 인도네시아를 다시 한번 정복해냈다. 아트사커 프랑스는 르브르 박물관에 다시 한번 그레나다로부터 뺏어온 전리품들을 전시할 수 있을까? 1차전을 3골차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파괴한 바가 있던 프랑스. 그때의 실력차가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 킹이라 불리는 사나이 티에리 앙리가 우거진 수비수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슈팅을 뽑아내며 프랑스에게 전리품을 하사하였다. 그레나다는 또다시 프랑스에게 크게 휘둘리며 두 번째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세계 최고의 넘버10 지네딘 지단은 약 10m가량을 혼자 드리블을 해내며 그레나다 선수들을 벙찌게 만드는 엄청난 중거리포를 성공시켰다. 이 득점은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해도 되는 예술작품 같았다. 1차전에서 만난 적이 있던 양팀. 당시 경기는 모두가 기억할 만한 정도의 골 축제가 열렸었다. 물론 양팀에게 있어 무승부라는 애매한 결과였지만 말이다. 먼저 한 골을 앞서간 팀은 시리아였다. 오마르 알소마가 상대의 수비수들 사이로 잘 비집고 들어가며 땅볼 크로스에 발을 잘 갖다 댔다. 하지만 실점을 기록한 남아공도 승점을 따내와야 하는 입장. 후반 20분경 공을 주고받던 포춘과 디마스가 상대의 수비 실책을 빌미로 완전한 오픈 찬스를 가져갔고 펀턴 포춘이 이번 대회 자신의 첫 득점을 뽑아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다. 양팀은 또다시 애매한 무승부로 승점을 1점씩 나눠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데스 산맥의 무서움이냐, 불가리아 백작들의 우아함이냐. 이리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싶었던 칠레 선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1차전에서 이미 상대해본 경험이 있던 불가리아에게 칠레의 공격적인 전술은 쉽게 막히고 말았다. 오히려 스토이치코프의 빠른 발을 막아내지 못하며 불가리아에게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내줄 뻔했던 칠레였다. 불가리아가 칠레를 잡아내면서 통계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진 리비아.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의 기본 전제는 이라크에게 승리를 따오는 것이었다. 이라크의 허술한 수비는 전반 7분 만에 리비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건네주고야 말았다. 알 와르팔리가 넓게 뛰어들어가는 추쿠스 아네크에게 스루 패스를 넘겨주었고 아네크는 느린 발을 갖고 있는 이라크 수비진들을 속도로 따돌린 다음 득점을 이루어냈다. 베날리라는 베테랑 선수를 보유한 리비아는 이라크와의 중원 싸움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내며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이라크의 수비진들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만을 보고 수비를 했기에 알 와르팔리의 움직임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리비아가 잔디 위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 광경을 보고 있어야만 했던 이라크. 후반전이 돼서야 간신히 한 골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그 한 골이 이라크의 한계였다. 4경기에서 단 하나의 승점을 얻지 못한 이라크.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머지 2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찾아온 것이다.
3차전 감비아를 상대하면서 득점 본능을 한껏 예열시켜놓은 오렌지 군단.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온 네덜란드는 누군가에겐 사신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다. 공격수 1명에 수비수가 2명이 붙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아이슬란드의 느린 발은 네덜란드의 공격진들을 따라가지 못하며 크루이프에게 실점을 내줬다. 크루이프즘은 초록색 잔디를 오렌지색으로 가득 물들이며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터져나오지 않았던 전반전. 관중들의 니즈를 파악한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얼음 빈벽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굴리트의 슈팅보다도 위협적이었던 반니스텔루이의 위치 선정으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네덜란드. 라인을 올린다는 선택지밖에 없었던 아이슬란드는 결국엔 빠른 발의 로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며 세 번째 실점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반바스텐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터져나오면서 네덜란드의 풍차와 튤립은 경기장을 아름답게 가득 메웠다. 3대0의 스코어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 오렌지 군단의 공격진들은 아이슬란드의 빙산을 완벽히 침몰시키며 희망고문조차도 할 수 없게끔 때려 눕혔다. 튤립을 들고 있는 사신의 모습을 하고서 말이다.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팀이 모두 승점 2점으로서 격차가 없는 상황. 네덜란드에게 대패를 당해버린 아이슬란드를 뒤로하고 오늘 경기의 승자가 단독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슬며시 왼쪽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에브리나 콜리가 뱀처럼 휘어들어가는 멋진 왼발 슈팅을 보여주면서 감비아가 베네수엘라를 꺾고 단독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득점 기회를 많이 가져갔지만 기회만큼의 득점을 올리지 못한 대한민국 선수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점점 더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태극전사를 맞이하였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오드베코에게 뒷공간을 내줘버렸고, 김민재가 괴물같은 속력으로 따라가봤지만 오드베코의 발을 떠나간 축구공은 대한민국 골문 안쪽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태극전사에게 첫 패배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패배 소식은 이어서 펼쳐진 리투아니아와 캐나다의 경기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리투아니아를 잡아내야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승점이 같아지는 캐나다. 역습의 스타트를 끊었던 스콧 아필드가 조나단 데이비드를 겨냥하여 한 번에 찔러주는 엄청난 패스를 보여주었고, 이를 잘 트래핑해놓은 데이비드가 주바스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칩슛을 성공시키며 리드를 가져오게 되었다. 캐나다의 엄청난 패스 한 방으로 실점을 내줘버린 리투아니아.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상대방의 골킥을 중앙 라인에서부터 끊어내면서 결국엔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에 동점 상황을 맞추어냈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캐나다 구스의 거위털을 뽑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전반 막판에 동점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역전 득점까지 뽑아낸 것이다. 이번에도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휘젓고 다니던 클리마비시우스가 같은 패턴으로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캐나다에게 악몽을 선사했다.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괴롭고 충격적인 기억이면 완전히 망각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은 1차전의 악몽을 망각한 채로 웨일즈를 상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베일에게 해트트릭을 얻어맞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일까? 또다시 무기력한 압박 스탠스로 베일에게 왼발 슈팅 찬스를 받쳐냄으로써 또다시 베일이란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아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웨일즈의 공격력이 1차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졌다는 점. 그러나 후반 시작하자마자 해리 윌슨에게 또다시 강력한 중거리포를 얻어맞으며 1차전 7대0 스코어라는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괴로운 기억을 되찾아버린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이었다. 엘살바도르에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긴 했다. 코모로에겐 오늘 경기만 잡으면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짓는 상황.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코모로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씩 더 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전반 시작 10분 만에 바치로우의 득점으로써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버린 코모로 선수들은
승리를 굳히기 위하여 엘살바도르를 강하게 압박해갔다. 웨슬리 사이드는 또다시 운창가마에게 질 좋은 패스를 전달해주면서 오늘 경기에서만 2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엘살바도르는 탈락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잡고 있던 가느다란 동아줄은 그들에게 미세하게나마 힘을 불어주고 있었다. 코모로의 중원을 책임지던 아하마다가 상대방에게 공을 빼앗기면서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 골차로 따라붙게 만들어준 니코보니아의 만회골. 승리까지는 장담할 순 없었지만 코모로에게 승점을 드랍시키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엘살바도르의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결국엔 엘살바도르의 마법사 마이코 곤잘레스가 동점골을 이루어냄으로써 코모로의 발목을 좀비처럼 잡아내고야 만 것이다. 콜롬비아에게 딱 하나 아쉬웠던 점. 바로 아스프리아에게만 너무 득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경기에서 왕의 귀환을 살짝 보여준 바가 있던 팔카오. 마찬가지로 득점을 맛본 바가 있던 세리카다가 콜롬비아에게 충격적인 선제 실점을 안겨주면서 희망 고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이기타 골키퍼의 판단이 아쉬웠던 건 비밀이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그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슈퍼스타가 존재하였다. 주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왼발로 파포스트 구석을 완벽하게 노린 아스프리아의 슈팅. 동점골을 창조해낸 이 콜롬비아의 특급 골잡이는 후반전에는 역전골까지 성사시키며 콜롬비아 관중들에게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다. 결국 콜롬비아에게 역전을 허용한 기니는 토너먼트로부터 한 발자국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탈리아로부터 온 귀한 오퍼를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거절한 보니니의 충정심. 그 충정심을 바탕으로 산마리노는 역대급 조별리그 운영을 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부탄을 상대하게 된 산마리노 선수들은 전보다 한층 더 성장한 전술적 역량을 보여주면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충정의 사나이 마시모 보니니가 있었다. 이른 시간에 실점한 부탄 선수들은 산마리노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를 운영하려 했지만 베라르디의 빠른 역습 한 방으로 물고 있던 여의주를 깨트리고 말았다. 어느덧 2골 차의 스코어로 멀찍이 도망가버린 산마리노. 후반전에는 자신들만의 템포로 경기 운영의 완급 조절을 완벽히 해내면서 3번째 득점까지 부탄으로부터 앗아가 버렸다. 필리포 베라르디는 오늘 경기에서만 1개의 득점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미 오늘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로서 확정된 듯 싶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경기. 그 경기에서 이미 패배감이라는 폭풍을 만나버린 부탄 선수들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지알루카 파글리우카는 자신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가볍게 성공시키며 스코어를 4점 차로 벌려놓았다.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점점 더 무섭게 성장해가는 산마리노는 2위 자리를 차지하며 다음 경기를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가봉을 다시 만나게 된 아주리 군단. 오바메양을 완벽하게 봉쇄했던 1차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오늘도 카테나치오의 쫀쫀한 수비를 보여줄 셈이었다. 상대가 공격을 나오지 못하게 상대 진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들이밀었던 이탈리아. 결국엔 오바메양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가봉 진영에서 볼을 탈취해낸 아주리 군단은 비에리의 강력한 헤딩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3명의 공격수만으로도 득점을 만들 수 있었던 이탈리아의 전술. 그간 비에리에게 가려져 있던 로베르토 바조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가봉의 멱살을 부여잡고 상대를 내동댕이 치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기량만으로 가봉의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후반전에도 이탈리아의 실리적인 플레이는 계속 먹혀들어갔다. 이번엔 델 피에로가 앞에서 뛰어들어가던 비에리를 향해 멋진 스루 패스를 성공시켰고 이탈리아의 넘버9답게 이를 깔끔히 매듭 지어냄으로써 스코어가 3골 차로 벌어지고 말았다. 이탈리아만 만나게 되면 한없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가봉 선수들. 후반 35분경 단 2번의 패스만으로 가봉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린 아주리 군단의 공격은 비에리의 해트트릭으로 장식되었다.
어린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듯이 가봉에게 축구를 알려준 이탈리아였다. 가봉이 이탈리아에게 4골 차의 스코어로 패배를 당한 것을 지켜보고 있던 라트비아. 승점 계산을 하던 라트비아에게 오늘 경기를 이길 시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바하마의 사이드라인을 공략하던 라트비아. 전반 28분 온투잔스의 패스가 조금 길었지만 크롤리스가 간신히 받아내며 컷백을 넘겨주었고, 이를 치가니크스가 성공시켜내면서 선제골을 성사시킨 라트비아였다. 이번 대회에서 득점력이 한없이 부족했던 바하마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다. 거리가 꽤나 멀었던 지점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 라시드 예키니가 골문을 겨냥하며 직접 슈팅을 가져갔고, 이는 오졸스 골키퍼를 뚫어냄으로써 동점골로 이어졌다. 드디어 이번 대회 2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바하마 선수들이었다. 가봉을 넘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라트비아. 또다시 상대의 사이드라인을 뚫어낸 크롤리스가 크로스를 올려줬지만 바하마 수비에 막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울드리키스가 집념을 보여주며 슈팅을 가져갔고, 수비 맞고 굴절된 축구공이 미사일처럼 상대의 골문으로 들어갔다. 3차전에서 말리에게 패배를 당해버린 슬로바키아. 선두자리가 위태롭던 슬로바키아에게 키프로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전반전을 지지부진하게 흘려보냈던 양팀. 그러나 후반전에는 다이내믹한 경기가 펼쳐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드레아스 마크리스가 큐보칸으로부터 탈압박을 성공시키며 슬로바키아의 뒷공간을 허물었고, 결국엔 자신이 만들어낸 기회를 깔끔히 마무리 지어냈다. 연패라는 개미지옥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공을 잘 키핑해놓은 베이스가 보제니크에게 패스를 연결해 주었고, 보제니크는 달려들어가던 캡틴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나폴리의 낭만을 보유한 마레크 함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처럼 펑키한 득점을 창출해냈다. 경기의 템포는 피니시 라인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화끈하게 변모해갔다. 마크리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중원으로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이를 소테리오우가 경합을 이겨내며 헤더로 변환시켰다. 두브라브카의 아쉬운 위치 선정은 슬로바키아에게 연패라는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키는 작지만 스피드와 드리블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던 블라디미르 베이스. 베이스는 거구의 센터백인 알렉스 고기치와의 경합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고, 슬로바키아를 연패의 수렁이라는 최악의 위기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 역할을 해내주었다. 톱시드인 슬로바키아를 잡아내며 3차전의 마지막 경기를 이변으로 장식했던 말리. 슬로바키아가 키프로스와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다는 소식을 들은 말리 선수들은 조선두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타지키스탄을 거세게 압박하였다. 타지키스탄의 끈적한 축구에서 힘겨워하던 말리 선수들. 그러나 후반전 인저리 타임에 들어가려던 시점에서 이브 비수마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말리를 조별리그 가장 꼭대기로 무등을 태워주었다.